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유치원이라는 기간에 처음 보낸 부모님들이 교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은 우리 아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나요? 입니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친구와 잘 지내면 유치원 생활이 즐겁고 친구가 없거나 친구 사이가 안 좋으면 유치원 가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또래입니다. 또래 때문에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부모님이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보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래 관계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역시 자신이 겪는 미묘한 마음이나 상황까지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듯 친구 관계는 아이의 학창시절 내내 따라다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부모는 사회성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영유아기부터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간 유치원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사회성 발달에 꼭 필요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친구를 배려하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면 서연이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의 입장에서 기분을 헤아려주고 놀이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를 배려하고 챙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정서지능은 사회성, 진실성, 따뜻한 마음과 같은 인간관계의 선함을 지지해주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의 발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서지능은 타고난 것이 아닌 부모의 양육 태도로 발달될 수 있어요. 평소 생활에서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인식해서 정서지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다음에 3가지 방법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마음 읽기 대화법. 평소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아이의 말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 읽기를 하고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워 속상했을 경우, 친구가 너를 바보라고 놀렸단 말이지? 그래서 너가 화가 났구나.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었는데? 일상 이야기를 할 때,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엄청 반가웠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어? 이런 평소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짧게 표현하기. 오늘 슈퍼에서 세일을 해서 사고 싶었던 브로콜리를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아.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시원해져서 기분이 상쾌하다. 부모는 자신의 기분을 아이에게 솔직하게 짧게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부모님께서 말수가 적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지 않더라도 이런 감정 표현을 아이 앞에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생각하고 처리해버릴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서 표현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의 흔한 각각의 상황에서도 비난이나 훈계 없이 말해주세요. TV 앞에서 돌아다니니까 잘 보이지 않아. 비켜줄래? 내가 놀이한 장난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화가 나. 엄마는 지금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쁜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세 번째, 부정적인 표현도 포용하기. 아이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좋은 말이 서로 오가지만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받아주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부모가 받아준다고 느낄 때 아이는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내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모두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격앙된 자녀의 마음을 시간과 공감을 통해서 가라앉혀 주세요. 이렇게 부모의 일관된 모습과 포용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줍니다. 친구에게 인기 있는 아이 두 번째 특징은 친구에게 양보를 할 줄 알고 친구와 나누면서 함께 합니다. 너도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그럼 먼저 해. 나는 이거 하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고 친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다른 놀이를 합니다. 친구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양보해주는 게 아닌 거리낌 없이 진심으로 하는 행동인데요. 친사회적인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소한 감정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줘야 해. 친구와 나눠서 사용해야 해. 그래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소의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럴 수 있을까요? 단체 생활에서는 주어진 놀잇감은 한정되어 있고 인기 있는 놀잇감은 놀이가 시작되기 무섭게 아이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아이라면 한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탐색하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율성이 아이에게 충분히 채워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심리학자인 에릭슨의 8가지 발달 이론 중 두 번째 단계인 자율성대 수치감은 3세에서 5세까지에 습득되어야 하는 발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엄마와 손을 잡고 걷다가도 자꾸 손을 뿌리치고 앞장서서 걷거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떼를 쓰고 혼자 해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해보려고 하고 싫어, 내가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에릭슨은 이 시기에 아이가 스스로 하려는 자율성을 부모가 도와주거나 못하게 통제할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 봐. 내 행동이 부끄러워. 라는 수치심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은 통제해야 하지만 되도록 아이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줘야지만 자율성이 발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는 아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규칙을 정하고 그 외의 것은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놀이할 때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놀이를 하면서 아이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놀이할 때 아이의 자율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모의 행동. 파란색 레고 블록으로 계단을 만들고 있는 아이에게 파란색 블록을 더 찾아보자 라고 하는 놀이의 흐름을 끊는 행동. 바닷가 낚시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바닷가 속에 사는 물고기 이름을 말해보자 하며 학습적인 것을 알려주는 행동.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며 오래 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다른 놀이도 해보자 하며 원하지 않는데 새로운 자극을 주려는 행동. 이런 행동은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놀이에 참여할 때는 아이가 원하는 놀이 방식대로 철저하게 따라가주고 부모의 생각대로 이끌지 마세요. 그래야 사회성, 창의성, 나아가 인지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세모 모양으로 이건 바퀴야, 자동차가 굴러가요 라고 하면서 놀이해도 아니야, 그건 세모야, 동그라미가 굴러가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와, 그렇구나, 자동차가 가고 있네 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놀이 시 아이의 감정을 말로 설명해 주기. 놀이 과정에서 아이가 행동하는 감정의 표현을 언어로 설명해 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끼리 서로 때리는 놀이를 한다면 때리지 마,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하지 않고 어머, 호랑이가 사자에게 화가 났구나, 사자가 호랑이에게 맞아서 속상하겠네 하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세 번째,
평소 아이의 놀이에 관심 갖기. 놀이할 때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아이의 현재의 마음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세밀한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아이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아이의 내면에 대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놀이의 주인인 아이의 옆에서 참여자로 함께 친구처럼 놀이해 주세요. 자신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부모에게 아이는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되어서 자신감과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인기 있는 아이. 세 번째는 친구에게 공평한 제안을 합니다.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블록놀이를 하고 그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자.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회성에서 꼭 갖춰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율성과 자기 조절 능력은 한 팀입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마음껏 제공해야 하지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경계선을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조절이 잘 연습된 아이들은 다가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택권 제공하기.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이 많을수록 자기 조절력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아이의 선택권을 많이 주세요. 예를 들어 유치원 오늘 갈래 안 갈래? 또는 우리 이사 갈까 말까? 하는 것은 아이의 선택권 밖에 이릅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래? 처럼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제재는 분명하게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은 반복 설명하기.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제안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제안할 때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규칙을 알기 쉽게 짧게 구조화해서 알려주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야. 천천히 걷고 조용히 말하는 거야. 이렇게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은 그래,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잘 조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보자. 분명하지만 설명이 들어간 제재는 부모가 차분하게 이끌어주는 충분한 반복 연습으로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는 것과 조절하는 것은 다름을 알려주기. 소리 지르지 마, 울지 마, 짜증내지 마.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진동되지 않아요. 감정을 참지 않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는 알려주세요. 속상할 때는 차라리 충분히 울어도 된다고 다독여 주세요. 또 감정을 표현하거나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기 조절력이 좋아지면 친구와의 작은 갈등에서 화가 나지 않게 됩니다. 아이는 스스로 화를 조절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놀이를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이끌어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적이 되어볼게. 너가 이거 해볼래?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들어보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리더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공감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놀이를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놀이를 창의적이고 즐겁게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성공의 경험을 많이 주기. 가정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일처럼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 경험이 쌓이고 자존감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닌 아이가 받고 싶은 것 주기.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난 꼭 이것을 받고 싶었어. 난 이걸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아이에게 주지 마세요. 아이가 지금 나에게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주 고민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야기 경청하기. 아이의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부모를 보면서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 부모가 자신을 대했던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세요.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격려해 주세요.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듣는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우리 아이는 문제가 많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도 자세히 보면 아이마다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식물에 관심을 보이면 자연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다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닦기를 스스로 하는 멋진 우리 아들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쌓여 아이는 나는 꽤 괜찮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몇 해 전 우리 반에서 사회성이 좋은 6살 현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써놓은 관찰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기록된 것을 읽어볼게요. 먼저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서서 친구의 놀이를 구경한다. 친구가 만든 작품을 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질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한다. 자연스럽게 친구들 놀이에 참여하며 재미있고 창의적인 놀이를 제안한다. 친구들과 역할을 정하며 재미있게 놀이하다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를 보며 다정한 말로 같이 하자고 말해준다. 놀이를 하다가 반칙을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 규칙에 대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준다. 현준이는 항상 아이다운 밝은 모습과 천진난만한 자유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또 조금 어려운 활동에서도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끈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사회성도 좋지만 자존감도 높고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보호할 줄도 압니다. 늘 또래보다는 조금은 성숙하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현준이는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여전히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교우관계도 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준이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성이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이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의 사회성을 배우는 출발점은 바로 부모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빛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가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요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육아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